자, 클럽 세팅 이거는 어떤 예를 들어 반지를 예를 들면 평반지예요. 평반지를 바로 세팅이 될 수 있는 어떤 프롬 세팅이나 베젤 세팅이나 이렇게 세팅부를 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평면 반지의 그 재질에다가 줄질을 하거나 톱질을 하거나 하는 식으로 세팅을 할 수 있는 홈을 만들어주는 세팅 기법이에요. 그래서 얇은 가드링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여기서 보다시피 스캘럽 세팅, 포니테일 세팅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뭐 종로나 이렇게 실무적으로 에서 이용하는 그런 단어들은 깐발 세팅, 까는 발 세팅 뭐 이렇게 정말 줄질하고 톱질해서 까서 만든다고 해서 깐발 세팅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작업 수업의 과정은 원을 그리고요. 그다음에 거의 차집합을 많이 이용을 하게 될 거예요. 차집합을 이용을 하려면 오브젝트를 닫힌 도형을 만들거나 아니면 차집합이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줘야 돼서 그런 것들의 단면을 커브로 만들고요. 그리고 원형 배열을 해서 차집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보석 커버 만들고요. 보석 커버도 만들고 그 다음에 남발 계속 차집합을 이용해서 남발을 만들어주는 그리고 완성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노를 켜주시고요. 라이노를 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석 파일 있잖아요. 네, 보석 파일도 같이 열어주세요. 두 개를 열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프론트에서 시작을 하면 되고요. 프론트에서 동그라미 두 개를 그려줍니다. 지름, 동그라미 선택, 원 선택하시고요. 원의 중심은 0 엔터, 지름은 16짜리 하나, 지름이에요. 그 다음에 20짜리 하나, 각각 하나씩 총 두 개의 동그라미를 그려주면 됩니다. 프론트에서 하시면 돼요. 프론트에서 원 선택하고요. 중심점 반지름 선택하고 원의 중심 0 엔터. 그 다음에 지름, 반지름 말고요. 반지름이 앞에 있으면 안 되고 지름 체크해서 지름이 앞에 있게 해주고요. 16 하나, 그 다음에 0 엔터에서 20짜리 하나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석을 가지고 오세요. 보석창에서 제일 처음에 있는 라운드 컷 하나 갖고 오고요. 컨트롤 C 하고요. 그다음에 다시 라이노 원래대로 들어와서 컨트롤 V 해서 보석을 붙여주면 됩니다. 탑에서 크기 조정을 할 거고요. 탑에서 크기 조정을 할 건데 지름을 1.8 네, 지름 1.8 가진 보석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3D 크기 조정으로 하면 되고요. 3D 크기 조정 클릭 그다음에 개체 스냅의 근처점이나 중심점은 빼고요. 투영 눌러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4분점, 여기 4분점 이렇게 선택해서 숫자 지름 1.8 엔터 이렇게 한 다음에 개체 정렬, 중심으로 정렬 클릭해서 0 엔터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애초에 지금 가운데에 있잖아요. 그래서 3D 크기 3D 크기 조정 누르고요. 가운데 큐랩 부분 누르고 그다음에 이 부분 여기 4분점 부분 클릭해서 1.8의 절반인 0.9 엔터 이렇게 해주면은 지름이 1.8짜리 이렇게 보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걸로 하시면 돼요.
반지름으로 값을 구해서 0점 중심으로 작업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지름으로 값을 구해서 정렬을 해도 됩니다. 이렇게 1.8짜리 보석을 라운드 컷을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반지의 두께가 지금 현재 2mm예요. 2mm짜리 반지의 두께를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라이트에서 단면 커브를 그릴 건데 라이트에서 단면 커브는 지금 옆에서 좀 잘 보이게 4분점 체크해서 위에다가 점을 2개 찍고 라이트를 보면 잘 보이죠? 네,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할게요. 동그라미 2개를 그렸고 그다음에 보석을 가지고 와서 1.8짜리 라운드 큐로 만들어줬고요. 큐빅으로 만들어줬고요. 그다음에 위에 4분점, 각 동그라미 위에 4분점 위치에 점을 찍어서 라이트에다가 이렇게 보일 수 있게 점을 찍어놨습니다. 작업 라이트에서 할 거고요. 그다음에 정사각형을 하나 그릴 거예요. 정사각형을 그릴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정사각형을 그릴 때 하는 방법이 있었죠. 다각형에서 외접사각형. 그래서 잠시만요. 여기에서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것만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리드 스냅 사용해서 하면은 돼요. 그리드 스냅으로 해서 직사각형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개체 스냅은 어떤 오브젝트가 있을 때 스냅을 잡아주는 거라면 그리드 스냅은 여기 이렇게 모는 종이 있죠? 네, 이렇게 모는이 그리드잖아요. 그 그리드를 컨트롤해서 그 스냅을 이용해서 형태를 그리는 방법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리드 스냅을 누르면 1단위로 1.0 단위로 이렇게 제어를 할 수 있어요. 그 위치에만 딱 찍어지게 되죠. 이렇게. 가운데다 띄고 싶어도 찍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드 스냅은. 지금 아직 선을 그리는 명령어가 있는 사이에 그리드 스냅을 끄면 네, 편안하게 프리하게 그릴 수 있고요. 그 사이에 다시 그리드 스냅을 누르면 다시 그 제한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얘를 그리드 스냅을 이용해서 정사각형 2mm짜리 한 칸이 1mm예요. 한 칸이 1mm고 1mm 스냅이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내가 이게 확실히 스냅이 이 단위로 이 거리로 잡혀져 있는지 확인을 하려면 여기 노란색 톱니바퀴 옵션을 선택을 하면 돼요. 거기에서 제일 위에 2번째 그리드 누르고요. 그리드 선 개수 보죠. 이거 여기에서 보조 그리드 선 간격 이거를 1.0으로 하면 편안하게 보이고요. 이거가 지금 보조 그리드선 간격 1.0, 주 그리드선 간격이 10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 주 그리드선이 10마다 돼 있고요. 보조가 1mm씩 돼 있고요. 전체 그리드가 지금 제 거에서는 20으로 돼 있지 않고 여기서는 40으로 찍혀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양의 수만 체크를 하게 됩니다. X, Y축, X 빨간색 X, 초록색 Y축일 때 양의 수만 가지고 계산을 해요. 그래서 20에 20, 총 40에 40판을 가지고 여러분은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마 7.0이 기본값일 거고요. 6.0이나 아니면 그 하위 버전에서는 뭐 그리드선 개수가 50개, 100개 이런 식으로 좀 작게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200이 좋다, 100이 좋다 이런 건 아니고 자기가 사용하는 제품이나 아니면 디자인하는 그런 오브젝트의 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높였다가 낮췄다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조 그리드선 간격은 1mm 단위고 주 그리드선 간격은 10이고요. 그 다음에 스냅의 간격이 1.0mm가 기본인데 여기서 뭐 0.5를 해도 되고요. 0.5를 해도 되고 0.2를 해도 되고요. 조금 더 세밀하게 작업을 하면 0.1, 뭐 0.01 이런 식으로도 변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본값으로 작업을 해볼게요. 그래서 사각형, 그리드 스냅 해서 요 점과 점 사이에 그 범위에 이런 식으로 2 곱하기 2 mm를 가진 사각형을 직사각형을 이용해서 그리면 돼요. 다 사용하면 그리드 스냅 빼면 되겠죠. 작업을 할 때 잘 안 보일 것 같거나 아니면 헷갈릴 것 같으면 레이어를 변경을 하면서 작업을 해주는 게 편리할 겁니다. 자, 레이어 변경하는 거는 클릭해서 레이어 바꾸고 싶은 레이어 오른쪽 클릭 개체 레이어 변경 이렇게 해줘도 되고요. 나는 레이어가 없어요 저는 새 레이어 눌러서 이렇게 이름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네모 눌러서 네모 컬러 검정색 눌러서 색상 바꿔주고요. 얘를 선택해서 레이어 방을 옮기고 싶은 오브젝트 선택해서 오른쪽 클릭 개체 레이어 변경하면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됩니다. 잘 보이는 색으로 바꿀게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석을 라운드 큐를 Shift 누르고요. 이렇게 위로 올려주세요. 어느 정도냐면 이 보석의 제일 윗면이 테이블이잖아요. 테이블하고 이 위에 선분 있죠. 그 선분을 기준으로 보석이 올라가지 않고요. 보석이 딱 맞지 않고요. 그거보다 아래로 내려주면 돼요. 이 범위는 늘 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보이게끔만 해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제품을 할 때 줄지를 남발 줄지를 많이 하면 여기가 좀 더 여유가 있어야 되고 바로 뭐 광택을 내거나 간단한 후작업으로 후가공으로 끝나면 여기는 얇게 남아지게 돼요. 그래서 요거는 언제나 늘 변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 사각형 하나 그리고 그리드 스냅 끄고 그 다음에 Shift 누르고 보석을 위로 올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위로 올려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했죠. 다음 넘어갈게요. 네. 그리고 이제 어떤 과정을 할 거냐면요. 이게 지금 단면 커브를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단면 커브를 만들고 있어요. 화면을 보면 지금 동그라미 그렸고 반지 단면 요 형태 U자형이 이렇게 돼 있는 형태 요거를 만들려고 합니다. 요거를 만들 때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요. 자, 여기에서 선분을 하나 그릴 거예요. 이렇게 끝점 맞춰서 여기 끝점 이렇게 해서 Shift 누르고 선분을 하나 그릴 거고요. 그 다음에 커브 간격 띄우기 커브 간격 띄우기 클릭해서 0.6을 줄 겁니다. 0.5를 줄게요. 0.5를 줄 거고요. 얘는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 건 지우시고 다음에 쓸 것 같으면 숨기면 돼요. 얘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미러 클릭, 엔터, 그 다음에 Shift 누르고 클릭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살짝만 Shift 누르고 올려줄게요. 올리고 그 다음에 직사각형에 보면 둥근 직사각형이라고 있어요.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끝점에서 끝점 위로 올리면 이렇게 조절이 되죠. 끝까지 올리시면 돼요. 클릭 이렇게요. 이렇게 하고 요것들은 처음에 그렸던 선은 지우면 됩니다. 이렇게요. 다시 한번요. 선을 그리고요. 끝점 선택, Shift 누르고 클릭. 그리고 얘를 커브 간격 띄우기 클릭을 하고요. 0.5 얘는 지우고요. 그다음에 미러 0 엔터 Shift 누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또 Shift 누르고 그리고 직사각형 꾹 누르면 둥근 직사각형이라고 있어요. 클릭, 클릭 이렇게. 그리고 얘를 두 개를 지워줍니다. 이렇게요. 하십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얘를 높이를 조정을 할 거예요. 이 높이는 이렇게 보석보다 아래쪽에 U자가 있지 않고 이 U자의 형태가 보석 안에 포함이 될 수 있게 하면 돼요. 이거를 너무 많이 올려도 안 예쁘겠지만 적당히 너무 낮게도 하지 않고요. 이 정도 해주면 돼요. 이거를 왜 조절을 하냐면요. 나중에 세팅될 면, 그러니까 보석과 금속이 닿는 면의 면적을 조금 더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면적이 좀 더 주어지면 좀 더 튼튼하게 세팅이 돼요. 보석이 공중에 세팅이 되면 제일 약하거든요. 공중에 매달려 있지 않게 좀 튼튼하게 아래쪽에서 받쳐줄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면 돼요. 만약에 실수로 시프트를 뭐 놓쳐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러면 떡꼬치 모양, 개체 정렬, 그래서 가운데 세로 중심으로 정렬, 0 엔터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를 선택을 해요. 네모랑 요거랑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트림으로 요렇게 얘네들을 제거해주고 결합까지 바로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하게 됩니다. 다시 요걸 그렸고 요걸 그렸잖아요. 얘와 얘를 선택을 한 다음에 트림을 하고 클릭, 클릭. 그 다음에 결합을 하면은 됩니다. 그러면 몇 개의 커브가 하나의 닫힌 커브로 결합되었다고 위에 뜨게 돼요. 네. 이거를 확인을 하면 되고 아까 이 점 두 개 찍었었잖아요. 이것도 숨기거나 지워주면 됩니다. 나중에 사용할 것 같으면 숨기고 필요 없을 것 같으면 지워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궁금한 거 없죠? 자, 그 다음에 직선으로 똑바로 올라가는 형태의 남발이 아니라 약간 곡면을 살린 느낌의 남발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필렛을 줄 거예요. 필렛을 줄 겁니다. 필렛은 지금 현재 이 부분이 0.5잖아요. 길이가 0.5예요. 잠시만요. 배우를 좀 줄여볼게요. 네, 지금 현재 0.5 길이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0.2 정도, 0.2 정도의 필렛을 양쪽으로 주면은 여유롭게 다 필렛이 되겠죠. 그래서 전체, 전체 길이를 보고 그 다음에 필렛의 정도를 정하면 됩니다. 필렛 누르고요. 반지름 0.2 그리고 이 선분 클릭, 이어진 선분 클릭 해주면 되고요. 다시 필렛 누르고 여기 위에 옆에 이어진 거 선택을 해서 필렛을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R값을 주면은 돼요. 이렇게까지 한번 해보세요. 해볼게요. 현재 0.5였고요. 필렛을 클릭해서
필렛 지름을 먼저 바꿔줘야 돼요. 0.2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클릭. 다시 명령어, 바로 직접 명령어 선택하는 게 마우스 오른쪽 클릭 아니면 엔터 아니면 스페이스바잖아요. 그 셋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면 방금 필렛을 했으니까 필렛이 다시 삽니다. 필렛을 다시 한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또 직접 명령이 필렛이기 때문에 다시 엔터 스페이스바 오른쪽 클릭 중에 하나를 하면 계속 직접 명령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지의 단면 커브고 여기가 하단이잖아요. 네, 하단 저번에 반지 했듯이 반지가 손가락을 끼웠을 때 부드럽게 들어가고 착용감이 좀 좋게 하기 위해서 얘를 약간 굴려줬잖아요. 여기도 진행을 할 겁니다. 얘를 선택해서 깨주세요. 분해로 깨주고요. 클릭한 다음에 얘는 지금 직선으로 그려졌던 거라서 차수가 1로 돼 있어요. 그래서 커브 필렛 꾹 누르면 재생성 있죠? 커브 재생성 클릭. 그래서 현재 괄호 안에 게 현재예요. 점개수 2개, 차수 2개인데 얘를 6개, 3개로 바꿀게요. 6개, 3개. 점개수 6개, 차수 3개. 그래서 1이 직선이고 3이 곡선이니까 곡선으로 만드는 거예요. 2는 매듭점이 들어가 있는 거라서 이렇게 부드럽게 곡선으로 수정이 안 되고 중간에 각이 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차수는 2로 하지 않고 3으로 합니다. 3부터가 곡선이에요. 그래서 확인 눌러주고 이 선분을 눌러줬을 때 제어점이 이렇게 생기지 않는다면 여기에 개태 제어점 표시 눌러서 제어점을 표시하게 하고요. 이때부터 건보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양쪽에 2개의 Shift 눌러서 다중 선택하고요. 건보를 누르고 살짝만 위로 올려주세요. 그리고 가운데 2개의 점을 선택해서 살짝만 아래로 내려주세요. 너무 많이 내리면 반지 호수가 달라지잖아요. 살짝만. 네. 살짝만 내려주세요. 그리고 이거 건볼의 네모 부분 있죠? 네모 부분은 스케일 조절이었잖아요. 이렇게 늘려서 살짝 조금만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태를 만드는 거죠. 네. 이거보다 더 둥글려서 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 거는 좀 두꺼운 반지. 네. 이거는 2mm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얇게 하는 것들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난 정말 더 둥글리고 싶다라는 분들은 끝에만 둥글려 주면 돼요. 끝에만 이렇게 둥글려서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러면 알값도 많이 더 보이고 반지 끼는 거는 반지도 좀 부드럽게 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하고 여기 이렇게 뾰족하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여기를 정리를 이걸로 트림으로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다 선택해서 벼락까지 해주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이 부분은 난발이 될 거고요. 이 부분은 반지 안쪽이 될 거고요. 이렇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면요. 이걸로는 1개 레일도 가능하고요. 이렇게는 1개 레일도 가능하고요. 2개 레일도 가능하고요. 이렇게는 그 다음에 이걸로 회전도 가능해요. 네, 여러 가지 명령어들을 사용해서 입체를 만들 수 있어요. 요거의 타일을 한번 볼게요. 1개 레일 수입으로 했을 때 레일 선택, 수입 선택으로 하니까 요런 느낌이 나요. 요 옆으로 빼고 2개 레일 수입을 해볼게요. 클릭,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 얘네들 느낌은 솔직히 비슷해요. 그리고 오늘 할 거는 회전이에요. 회전. 커브 선택하고 회전. 그리고 회전축의 시작은 라이트에서 시작합니다. 라이트에서 0 엔터, 시프트 눌러서 수평으로 클릭, 시프트 떼고 시작각도 0, 회전각도 360도. 이렇게 하면 이런 식의 아이소 커브가 생기게 되죠. 1개 레일 수입하고 2개 레일 수입은 좀 비슷하게 나와요. 네, 아이소 커브의
요런 아이소커브라고 하죠. 이런 것들의 거리들이 그렇게 썩 일정하진 않아요. 나름 일정하게는 하는데 이거는 좀 일정하지 않게 나오는 편이 많습니다. 그냥 형태에 따라서 아이소커브가 자연스럽게 약간 프리하게 생성되기 때문에 한 개 레일하고 두 개 레일 수입은 아이소커브 정렬은 좀 별로 없는 편이고요. 회전 같은 경우는 거의 원형만 제작이 돼서 이렇게 평면으로 끝나는 거는 거의 요거 평면형 커브를 사용한 서피스를 적용한 듯하게 아이소 커브가 덜 생겨요. 그래서 데이터가 조금은 가볍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거 보면은 여기 보면 여기 가리비 모양으로 된 거 있죠. 커브 네트워크를 사용한 서피스 이거 같은 경우는 아이소 커브의 그런 거리들 그런 간격들이 거의 일정해요. 거의 일정하고 무조건 서피스로 만들어줍니다. 네, 이거 얘네들은 뭐 닫힌 폴리 서피스, 열린 폴리 서피스 아니면 그냥 서피스들 이런 것들 많이 그냥 면들을 만들어 주는데 네트워크를 사용하면은 무조건 얘는 한 장의 면으로만 만들어져서 수정을 하기가 상당히 편해요. 그래서 2차적으로 부드러운 곡선을 많이 사용한 그런 오브젝트를 만들어야 되는 경우에는 거의 네트워크 커브를 사용한 서피스를 많이 이용해서 면을 만들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이거 비교할 수 있는 거 있으면 또 비교를 해줄게요. 그래서 오늘은 회전을 이용해서 이 형태를 만들 겁니다. 이거는 지금 숨겨도 되고요. 얘만 있으면 돼요. 얘만 있으면 됩니다. 단면 커브가 정면으로 보이는 이 형태가 보이는 라이트로 가시고요. 클릭을 한 다음에 회전을 찾아볼게요. 서피스의 회전. 서피스의 회전 클릭. 회전축의 시작은 0 엔터. 회전축의 끝은 Shift 누르고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상관이 없어요. 뭐 왼쪽으로 가도 되고 오른쪽으로 가도 되고 Shift 눌러서 수평으로 일단 가면 됩니다. 클릭, 시작각도 0도. 이거 칠 때 Shift 내리면 이제 빼면 되고요. 시작각도 0도, 회전각도 360도 하면은 360도만큼의 면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보석이 이렇게 지금 아직 파묻혀진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셨죠? 또 보여주거나 아니면 그냥 넘어가도 될까요?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것들이 어떤 거냐면은 여기까지 했잖아요. 그 다음에 남발을 만들어야 돼요. 지금 남발을 만들어야 돼서 이런 모양을 그리게 됩니다. 닫힌 도형을 만들어요. 그래서 남발 사이에 공간을 주기 위해서 또 입체를 만드는 작업을 할 거예요. 이거는 프론트 정면에서 하면 되고요. 지금 라이트에서 작업을 했었잖아요. 네, 프론트에서 하면 되고 지금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던 요 단면 커브 있죠? 요것도 숨겨 놓습니다. 근데 계속 선을 정리하면서 작업을 해야지 헷갈리거나 뭔가 못 찾는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자, 요렇게요. 아까처럼 이거를 그릴 건데요. 요거를 그릴 거예요. 개체 스냅을 사용해서 얘를 해볼게요. 개체 스냅을 사용해서 1의 너비를 가진 요거를 그릴 건데 지금 뭐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서 정렬이 안 돼 있으니까 가운데 세로 중심으로 정렬 0 해서 얘를 이렇게 내려도 됩니다. 근데 굳이 그렇게 안 하고요. 옵션 누르고 그리드의 스냅의 간격을 0.5로 한번 바꿔줘 볼게요. 0.5 확인 누르면 됩니다. 여기 옵션 있죠? 옵션에서 그리드에서 그리드 스냅의 간격을 0.5로 바꾸고 확인을 누르면 돼요.
그리고 게트 스냅은 빼놓고요. 그리드 스냅만 봤을 때 여기에서 직사각형의 제일 끝에 있는 둥근 직사각형 클릭을 하고 여기서 클릭 이렇게 하면 전 가운데에 그려지죠. 네, 이렇게 해서 스냅을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 보이죠? 아까 U자형의 아랫부분 거기에 제가 점을 하나 찍을게요. 4분점이든 중간점이든 끝점이든 점을 하나 찍고 프론트에서 보면은 여기에서 점 보이죠? 네, 이거는 요 둥근 직사각형이 이 점보다 아래로 내려가지 않게만 해주시면 돼요. 네, 이 이유도 마찬가지로 옆에 세팅 부분에 보석과 금속이 닿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를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네. 딱 붙이면 나중에 사집합이 안 될 수 있어요. 사집합이 너무 그 위치가 딱 맞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요. 그래서 더 일부러 띄워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요. 그리고 얘를 약간 더 동그랗게, 더 납작하게 해줄 수 있어요. 원기 크기 조정으로 나는 얘를 U자형으로 할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아니면 나는 이 U자형을 좀 납작하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원디 조정, 원디 크기 조정으로 해주면 됩니다. 이번에는 조금 납작하게 볼게요. 둥근 직사각형 선택을 하고요. 여기 3D 크기 조정 안에 있는 원디 크기 조정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그리드 스냅은 뺐고 개체 스냅을 폈죠. 투영 눌러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끝점 점 4분점 네, 클릭해서요. 또 여기 끝에 클릭 내가 원하는 만큼 아래로 내려줘서 납작하게 살짝 납작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좀 길게 준 거죠. 네, 어느 정도 길이가 짧아지니까 그 여유까지 길이를 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요. 얘를 그린 거는 그릴 수 있었죠. 그리고 요 점을 찍는 거는 라이트에서 하면 돼요. 라이트에서 여기 U자 제일 아랫부분에 중간점, 끝점 여기에 4분점 이런 데다가 점을 찍고요. 프론트에서 보고 그다음에 얘를 중간에 중심에 맞춰서 작업을 했었잖아요. 내려줄 때 Shift를 누르고 그 내려주는 범위를 내가 방금 찍은 점보다 내려가지만 않게 같지도 않고 조금만 올려서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원디 크기 조정으로 여기 끝점 잡아서 이렇게 살짝 납작하게 눌러주면 되죠. 이렇게 눌러주면 돼요.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했듯이 직선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곡선으로 살짝 빠지게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곡선으로 빠지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 아까 숨겨놓은 거 있어요. 선택된 개체 표시. 요거를 보려면 요거 세 번째 선택된 개체 표시. 여기 꺼진 전구 아래 삼각형 누르면 선택된 개체 표시라고 있어요. 클릭을 하고요. 그러면 아까 지름 20짜리 선 있잖아요. 엔터 누르면 여기에 커브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커브가 생겨요. 몸체 잠깐 잠가 둘게요. 그러면 여기 겹쳐서 지금 담궈진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20mm짜리 선 있고 그다음에 여기 방금 좀 전에 그린 또 선 있죠. 이렇게 두 개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트림을 합니다. 이렇게요. 몇 번 보여줄 거니까 그냥 미리 봐도 되겠죠? 이 상태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필렛을 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요. 필렛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됐죠? 필렛을 결합 안 했는데 필렛 하니까 이런 식으로 됐죠?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코를 하나 그려주세요. 코. 코를. 이거는 닫힌 도형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는 거라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동그라미로 해도 돼요. 그냥 이렇게. 동그라미. 큐렛 중심으로 해서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려도 돼요.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려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요. 트림하면 돼요. 이 모양 나오죠? 이렇게 결합. 그러면 닫힌 컵으로 결합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하면 됩니다. 만약에 아까 20mm, 지름 20mm짜리 겉에 그거를 난 지웠다. 그럼 그냥 다시 그리면 되는 거잖아요. 20짜리를. 여기서부터 한번 해볼게요. 그냥 20 없다 손 치고 20 없다 손 치고 20짜리를 하나 그릴게요. 20mm짜리 지름이 20mm짜리 동그라미를 하나 더 그려주세요. 혹시라도 차집합이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너무 딱 맞아서 안 될 것 같다. 나중에 차집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조금 더 줍니다. 20.01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줘요. 이렇게 타이 나죠? 육안으로는 나중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준 다음에 얘를 트림합니다. 그렇죠? 동그라미 그릴 때 0엔터하고 아까 20mm 그렸잖아요. 거기에 20.01 정말 차이 안 나잖아요. 육안으로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정도 그려서 트림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커브 필렛으로 아까 0.2 해줬잖아요. 네, 0.2 같이 해줍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이렇게 그리고요. 여기 큐렛으로 잡아서 그렸어요. 그러니까 이 윗부분의 모양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트림을 합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결합을 하게 되죠. 이렇게 결합해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어려운 게 있나요? 어려운 거나 아니면 놓친 거 있으면 말해주세요. 다시 보여줄게요. 네, 계속 들어가면 될까요? 계속 진행할게요. 이걸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 레이어를 바꿔주세요. 레이어를 다른 방의 레이어로 꼭 바꿔주세요. 나중에 차집합할 때 레이어 선택으로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서요. 보석 커버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보석 커버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레이어 바꿨고요. 좀 붉은색으로 했어요. 그리고 여기 끝점에서 이렇게 좀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그 끝점 이어서 이렇게 그리고 요 끝에까지 찍는 경우는 그 안바닥이라고 하는 이 반지의 안쪽, 살이 닿는 이쪽에 구멍을 낼 것인가 안 낼 것인가를 파악을 해서 작업을 할 건데 오늘은 구멍을 낼 거예요. 구멍이 나와서 빛을 더 잘 볼 수 있게, 빛이 더 똑같아서 보석이 더 반짝거릴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요 베질면에서 중간 정도 선택을 하면 돼요. 그래서 요 형태를 결합을 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보여줄게요. 직선이고요. 레이어 색깔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네, 레이어도 여기 체크를 하면 돼요. 하나 올리고요. 나중에는 그냥 이렇게 해도 돼요. 약간 똑바로 안 올라가도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근데 지금 똑바로 올리는 거를 알려줄게요. 이렇게 끝점 얘와 얘 중간쯤 이렇게 안으로 들어갈 필요도 없고 밖으로 살짝 빠져서 거의 맞춰서 끝에 이 부분은 어디까지 내려오느냐 음영 뷰포트로 봤을 때 이 반지 안쪽으로 조금 더 나올 수 있게 해주면 됩니다.
클릭해서 결합까지 해서 보석 커버의 단면을 만들어 주고요. 이어서 서피스 만들기에 있는 회전 눌러서 0 엔터, 시프트 눌러서 위로 클릭, 시프트 떼고 시작 각도 0도, 회전 각도 360도 하게 되면 이렇게 되죠. 평면형 구멍 끝막음으로 막아줍니다. 회전으로 만들어진 형태는 위아래 구멍이 있다면 그거는 무조건 평면형 구멍이라서 눈사람 모양 합집합 꾹 누르면 화살표가 안으로 들어가 있는 평면형 구멍 끝막음 눌러주면은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막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어를 이쪽으로 바꿔서요. 요거 그렸던 거 있죠? 네, 돌출을 하게 돼요. 돌출합니다. 돌출은 서피스에도 돌출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육면체에 클릭하면 또 돌출이 있어요. 모양이 똑같아요. 아이콘 모양이 똑같아요. 이름만 달라요. 얘 직선 돌출, 얘 닫힌 평면형 커브 돌출이에요. 일단 말 그대로 솔리드 만들기에 있는 커브 돌출은 얘를 솔리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기본 옵션이 이렇게 돼서 나오게 돼요. 어떻게 되느냐? 옵션이 솔리드 예로 돼 있어요. 솔리드 입체를 만들어라. 네. 그리고 두 가지만 보면 되거든요. 양쪽은 아니오냐, 양쪽 아니오 하게 되면 한쪽으로만 되죠. 양쪽을 예로 하게 되면 양쪽으로 됩니다. 지금 양쪽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서피스 만들기의 직선 돌출은 말 그대로 면만 만들어주면 되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고 직선 돌출을 누르면 기본 값이 솔리드 아니오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멍이 뚫려요. 이렇게 구멍이 뚫리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라서 솔리드를 만드는 거라서 이거 닫힌 평면형 커브 돌출을 해야 되지만 둘 중에 아무거나 눌러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옵션값만 변경을 해주면 되니까요. 솔리드 아니오가 필요하면 이 부분 누르면 되고요. 솔리드가 필요하면 얘 누르면 돼요. 둘이 옵션이 같아요. 기본값이 다를 뿐이지 옵션이 같아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양쪽하고 솔리드 그것만 옵션으로 파악을 해서 작업을 이어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원형 배열을 해야 할 3총사가 만들어졌어요. 원래 4총사인데 4총사의 마지막은 마지막에 만들 거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남바를 만들고 사이에 살 차집합을 할 거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보석 커버, 그 다음에 보석 이렇게 세 가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필요 없는 거는 숨겨주세요. 요거 커버 만들 때 직선 그렸죠? 숨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차집합 할 거 만들었을 때 요 부분 선 있죠? 요것도 숨겨주세요. 요거 두 개 숨겨주면 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화면이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두 개가 더 있잖아요. 빼놓은 거예요. 그때 알려준 거 있었잖아요. 요거에서 꾹 누르면 여기에서 컨트롤 눌러서 이런 식으로 필요한 거를 더 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우려면 Shift 눌러서 이동일 때 이렇게 딱 없어질 것 같죠? 네, 정말 삭제하겠냐, 예. 이런 식으로 해서 필요한 거를 더 빼놨어요. 저는 치수도 많이 이용을 하고 숨김도 많이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렌더링으로 보는 것도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빼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기 환경에 맞춰서 자기 스타일에 맞춰서 빼놓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기 아까 렌더링은 요거에서 보면 똑같거든요. 이렇게 해서 두 번 눌러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요 네 번째 요 렌더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고요. 고스트를 많이 사용하는 친구들은 또 고스트 이용해서 작업을 하면은 되겠죠. 고스트는 어디 있냐? 내가 고스트를 여기 있네. 고스트 있죠? 고스트도 이렇게 해서 컨트롤 눌러서 옆으로 이렇게 빼놓고 하면은 뭐 음영 봤다가 고스트 봤다가 렌더링 봤다가 와이어 프레임 봤다가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 세 개를 선택을 해주세요. 다 각각 조건은 다 각각 다른 레이어예요. 다 다른 레이어예요. 그죠? 그리고 요 반지도 다 다른 레이어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총 4개의 오브젝트인데 4개의 레이어가 생겨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 구속마다 각각 틀마다 레이어를 만들어 주는 게 작업이 점점 복잡해지고 많을수록 중요하다는 거 네,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원형 배열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서 아직 못 그렸거나 아니면은 모르는 거 있나요? 교수님, 네. 보석 커버 어떻게 만들어요? 보석 커버 만드는 거를 다시 알려줄게요. 보석 커버 레이어를 일단 하나 새로 만들고요. 그리고 선분을 그려요, 선분. 네, 폴리라인 선택을 하고요. 개체 스냅에서 끝점 활성화하면 되고요. 그리드 스냅은 빼주면 됩니다. 그리고 잠깐 요거 지울게요. 숨길게요. 여기 이 부분 테이블 끝에 끝점 클릭해서 선분 하나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끝점, 끝점, 끝점. 그 다음에 요 베젤면의 중간으로 클릭. 그 다음에 Shift 눌러서 직선을 잡는데 그 직선은 이 반지의 살보다 조금 더 안쪽으로 더 나올 수 있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결합을 합니다. 결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서피스 만들기에서 회전 클릭 0 엔터 시프트 클릭 시프트 누르고 위로 커서 갖고 가서 클릭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프트 떼고 시작각도 0도 회전각도 360도 요 선 숨기고요. 그리고 퍼스펙티브에서 보면은 이렇게 지금 열려져 있어요. 양쪽에 구멍이 나 있죠? 이거를 선택해서 눈사람 모양 꾹 누르면 화살표가 안쪽으로 들어간 평면형 그만큼만큼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클릭하면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러면 이거랑 같이 세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알겠나요? 됐나요? 안 됐나? 됐나? 모르겠나?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요. 지금부터 한 10분 정도, 3시 10분 정도까지 쉬고, 그다음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업 이어서 할게요. 요거 궁금해하는 학생이 또 있던데, 요거 금방 다시 그려보고 넘어갈게요. 그리드 스냅으로 하라고 했었고요. 그죠? 요거 직사각형, 둥근 직사각형으로 그리드 스냅이 돼 있는 상태에서 0.5 단위로 바꿨었죠. 이게 세팅이 안 돼 있으면 작업이 안 되죠. 옵션, 노란색 톱니바퀴 옵션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그리드 클릭해서 그리드 스냅의 스냅 간격이 0.5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작업 자체가 지금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0.5로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클릭 확인. 그리고 나서 그리드 스냅을 켜고 둥근 직사각형 클릭. 길이는 상관이 없어요. 지금 폭 1mm 작업을 하려고 했던 거니까요. 하고 그리드 스냅 빼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낮춰줬었죠. 낮춰주고 낮춰주는 그 높이는 요 동그라미, 요 원이란다. 요 점, 네, 점의 위치는 아까 여기였죠. 요 부분. U자형 아래쪽 부분, 4분점 부분에 점을 하나 찍고 그거보다는 높게 했었고요. 그 다음에 원디 크기 조정으로 방금 그림 도형에 끝점 선을 찍고 납작하게 하기로 했었어요. 네, 납작한 정도는 프리하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동그라미 하나를 그려주면 됩니다. 동그라미 하나, 아까 20, 제일 겉에 있는 동그라미 사이즈가 20이었는데 20점
01 뭐 이런 식으로 살짝만 조금만이라도 조금 오버해서 작업을 해줬고요. 그다음에 트림 눌러서 이렇게 빼줬고요. 그다음에 결합 눌러도 되고 안 해도 되고요. 이거는 그다음에 여기 커브 필렛 반지름 0.2 클릭 클릭 여기도 클릭 클릭 했었죠. 그리고 동그라미 큐랩 부분으로 동그라미 하나 그려놓고 이 흰색 동그라미 요거 두 개 선택해서 트림을 했었어요. 필요 없는 부분 트림 이렇게. 그리고 결합. 그 다음에 돌출. 돌출은 반지보다 조금 튀어나오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삼총사가 만들어졌고요. 모든 선은 다 지워준 상태. 요 점도 뭐 지워주거나 숨긴 상태. 여기에서 원형 배열로 돌아가게 됩니다. 원형 배열로 이동키 누르면 해바라기 모양의 원형 배열이 있고요. 그걸 누르고 0 엔터. 항목수는 30개 할 거예요. 30개 엔터 엔터. 30개 맞냐? 맞다. 엔터. 이렇게 할 겁니다. 요 3개 보석 커버, 그 다음에 보석 선택을 하고요. 이동키 꾹 누르면 있는 원형 배열 클릭 0 엔터. 항목수 30개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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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되면 반지 기준으로 해서 얘가 이렇게 돕니다. 이렇게 돌아요. 자, 차지팝을 한번 해볼게요. 이 흰색 요거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차지팝 눈사람 꾹 누르면 두 번째 차지팝이고요. 하나하나 해도 되고요. 얘를 선택을 하고 차지팝 누르고요. 이게 우리 레이어끼리 정리를, 물테끼리 레이어를 정리를 했잖아요. 1, 2, 3, 4에 지금 하얀색이 있는데, 오른쪽 클릭, 그 레이어 오른쪽 클릭, 개체 선택, 클릭. 원래 개체 삭제, 얘가 기본값인데 아니오로 해줘야 돼요.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어요. 나 30개 안 돌리고 28개 돌릴래. 이런 식으로 원형 배열이 바뀐다거나 위치가 바뀐다거나 수정을 해야 할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차집합을 할 때는 이 차집합을 하는 도구들은 남겨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원래 개체 삭제 아니오로 하고 엔터를 누르게 되죠. 이때 계산이 되면서 지금 커서가 동그라미였잖아요. 이때 동그라미일 때 여기에 뭔가를 누르면 응답 없음이 뜨면서 다운도 안 되고 계속 멈춰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집합이나 뭐 어떤 좀 시간이 걸릴 만한 일들을 할 때는 그게 다 끝나기 전까지는 뭐 아이콘이나 뭐 이런 것들을 누르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개체 삭제 아니오를 했기 때문에 이 하얀 것들이 남아 있고요. 이거를 전구를 꺼요. 클릭하면 꺼져요. 그러면 이렇게 보여요. 차집합 된 게 보이죠? 네. 뒤로 돌려서 이렇게 원래 있는 거, 원래 주인공, 남아있어야 할 주인공 선택을 하고요. 차집합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 몇 개 안 되면은 이런 식으로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도 돼요. 레이어 오른쪽 클릭 개체 선택으로 선택을 해도 되고요. 원래 개체 삭제 아니요 체크하고 엔터 해주면 됩니다. 실행 중일 때는 아무것도 누르면 안 돼요. 네. 그리고 나서 이걸 잠깐 숨기면 이런 식으로 되죠. 그리고 또 얘를 주인공을 선택을 하고요. 부을 차집함 누르고 이번엔 보석 커버 빼볼게요. 보석 커버 레이어, 보석 커버 레이어 오른쪽 클릭, 개체 선택 클릭, 엔터. 이때도 계산이 될 때는 이렇게 활성화가 안 돼요. 이때 누르면 네, 응답 없음이 뜨고 세상 우울해져요. 기다려줘야 돼. 이때 취소하려고 ESC 키 눌러도 응답 없음으로 다운될 때 있어요.
살짝 예민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좀 다운이 되거나 멈출 것 같다라는 느낌의 작업이 있다면, 그러니까 명령어를 할 때 특히 차집합, 합집합 이런 거요. 그때는 저장을 먼저 하세요. 네. 저장을 하고 진행을 하면 좋습니다. 자, 요렇게요. 그리고 보석도 숨기면 이런 식으로, 네. 그죠? 이거보다 보석을 조금 더 밀착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 요 부분이 좁아지면 됩니다. 요 부분이 좁아지면은 돼요. 차집합의 범위가 좀 줄어들면 돼요. 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발이 보석 사이에 있는 남발이 좀 두껍잖아요. 이것도 나눠주려고 해요. 나눠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작업이 되느냐. 지금 여기까지 했고 차집합도 했고요. 그 사이를 요렇게 나눌 거예요. 요렇게 나눌 거예요. 요 모양도 상당히 다양하거든요. 요 모양도 많이 다양해서 지금은 타원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타원으로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타원을 그릴 때는 대칭되는 부분에다가 그리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0점 라인에다가 그리는 게 좋은데 지금 이 상태에는 여기에다 그려야 되잖아요. 여기에다가 뭔가를 그려야 되잖아요. 대칭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편리한 요건은 아니라서 옆에서 이쪽 옆으로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좀 잠궈 놓고 할게요. 이렇게 잠궈 놓을 거고요. 오늘은 요거 타원으로 할 건데 타원 두 번째 거. 타원 두 번째 걸로 할 거고요. 그리드 스냅은 빼고요. 객체 스냅은 넣습니다. 4분점, 끝점, 중간점 3개는 늘 켜져 있는 게 좋고요. 그래서 여기 4분점 클릭하고요. 옆으로 Shift 누르고 클릭 살짝 이렇게요. 이 정도 해주고 레이어 바꿔줍니다. 레이어 변경 이것도 체크해서 색도 바꿔줘 볼게요. 색도 바꿔줘 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런 색으로 해볼게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요쯤 돼 아이고 너무 많이 갔네. 요렇게 홈이 파져 있잖아요. 요 정도, 요 라인 정도 따라서 요렇게 홈이 파져 있어요. 그거보다 짧거나 길게 들어가면 조금 변화가 있는 남발을 만들 수가 있어요. 저는 어디 보면은 약간 이렇게 남발의 길이가 이거랑 맞추면 얘랑 맞췄다면 요 홈이랑 맞췄다면 얘가 여기까지 내려와야 되겠지만 좀 짧게 주는 경우도 있고요. 아예 길게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살짝 길게 주려고 합니다. 길게 주고 작업을 해볼게요. 타원 그리는 것부터 다시 해볼게요. 타원 사이즈는 상관없어요. 여기 4분점에서 뭐 어느 정도 하던 요렇게 조금만 주는 게 보석보다는 보석하고 보석 사이에 있게 보석하고 보석 사이에 보석이 겹치지 않고 보석하고 보석 사이에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남발이 너무 얇아질 수도 있어서 이렇게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조금 내릴 거고요. 이 정도 내릴 거고요. 그 다음에 원디 크기 조정으로 얘를 늘릴 겁니다. 늘리는 정도는 가운데 가운데 점이 반지의 살보다 더 밖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면 돼요. 네, 그러면 좀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어요. 이 정도 해주면 됩니다. 다시 보여줄게요. 여기 4분점도 괜찮아요. 어차피 지금 계속 타원을 옮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타원 그리고 얘도 크게 그려도 상관없어요. 왜냐? 높이 이 정도 확보되고 건볼로 조절하면 되니까. 그죠? 건볼 끄고 그다음에 원디 크기 조정 찾아서요. 클릭.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게 클릭. 네. 이 조건은 얘가 가운데 있는 점이 이렇게 안쪽에 있지 않고 바깥쪽에 있도록 해주면 됩니다. 바깥쪽에 있도록 해주면 돼요.
그리고 다시 또 동그라미를 하나 그립니다. 아까 20.01이었죠? 똑같이 그려주세요. 20.01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얘도 트림으로 이렇게 잡아줍니다. 결합하고요. 결합하고 그다음에 필렛 또 2mm로 줄게요. 그렇죠? 그다음에 얘를 깨세요. 분해. 그리고 이 동그라미 요거 없애세요. 요것만 남기면 돼요. 그리고 결합. 아까는 동그라미 이용해서 이렇게 마감을 쳤잖아요. 이렇게 막아줬잖아요. 이렇게 박지 않고 하는 법도 알려줄게요. 차집합은 닫힌 도형과 닫힌 도형으로, 닫힌 입체와 닫힌 입체로 빼는 방법이 제일 일반적인데, 차집합은 열린 도형을 이용해서도 끝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열린 도형과 닫힌 도형으로 차집합하는 법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타원까지는 그렸을 테니까 동그라미 그리는 것부터 할게요. 이거 위치는 얘가 이렇게 짧아도 되고 여기 홈보다 그죠? 남바를 만들었던 홈보다 짧아도 되고요. 이렇게 더 길어도 돼요. 너무 길면 나중에 여기 부분이 잘라질 수도 있겠죠? 적당히 길면은 됩니다. 그리고 타원을 늘려주는 거는 원디 크기 조정으로 하면은 되고요. 원디 크기 조정으로 하면 되는데 이거는 안 되죠. 여기 가운데 점이 밖으로 나올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네, 해주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를 그려줘요. 원 그려주세요. 0 엔터 하고 20.01 네, 너무 20mm하고 딱 맞을까 봐 아주 조금이라도 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 둘을 선택. 타원 하나, 동그라미 하나 선택해서 트림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합집합 해도 되고요. 안 해도 돼요. 요거 커브 필렛 0.2 해서요. 클릭. 또 커브 필렛 0.2 해서 클릭.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옵션에 결합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결합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옵션에 있는 결합을 이용을 안 하잖아요. 결합 아니오로 하잖아요. 그러면 형태는 같은데 따로 떨어져요. 이렇게. 따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것만 선택을 하면 돼요. 그리고 얘는 결합을 해주고요. 이렇게 결합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한번 해주시고 안 되는 거 있으면 또 질문을 해주세요. 있나요? 다음 이제 넘어갈게요. 이거를 이제 돌출을 합니다. 돌출을 하게 되는데 요거를 클릭을 하고 돌출을 해요. 지금 열린 커브예요. 열린 커브라서 솔리드의 돌출을 눌러도 그 다음에 서피스의 돌출을 눌러도 그냥 열려져요. 열린 서피스가 폴리 서피스가 됩니다. 네, 열려져 있어요. 네, 열려져 있고요. 지금 얘를 잘 안 보이니까 변경을 하게 되면 자세히 보면 이렇게 보이죠. 뒷면 설정하는 거 배웠었잖아요. 뒷면이 보이고
앞면이 이렇게 사이에 있어요. 이때 이 상태에서 차집합을 하잖아요. 이렇게 돼요. 어디가 남는지 알겠죠? 앞면하고 겹친 부분, 앞면 쪽에 있는 면이 남게 돼요. 그러면 나는 그렸는데 얘가 뒷면이지 않냐? 그럼 얘를 반전시킬 수 있어요. 앞면하고 뒷면을 반전시킬 수 있어요. 다시 그릴 필요 없이 얘를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 이 부분 방향 분석이라고 온천 마크처럼 돼 있는 거 있어요. 이거를 왼쪽 클릭하면 안 돼요. 얘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 방향 반전이라고 적혀 있죠? 예, 오른쪽 클릭을 하면 반전이 돼요. 그래서 뒷면과 앞면이 바뀌게 돼요. 주인공 선택하고요. 차집합 선택하고 얘를 선택, 엔터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네,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부분, 안쪽 부분이 차집합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방향 반전을 꼭 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이거를 안 바꾼 친구들이 있겠죠. 옵션에서 뒷면 설정을 하게 됩니다. 뒷면 설정은 옵션 누르고요. 뷰의 화살표 클릭, 표시 모드의 화살표 클릭, 음영은 글씨를 클릭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는 이미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뒷면 설정이라는 곳이 이렇게 되어 있죠. 처음에는 뒷면 설정이 앞면 설정 사용으로 되어 있는 기본값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뒷면 설정에서 클릭해서 모든 뒷면에 단일색 적용을 하고요. 클릭을 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색으로 지정을 해주면 돼요. 내가 원하는 색으로 지정을 해주면 되는데 약간 비추는 노란색도. 어떤 오브젝트를 선택했을 때 노란색 계열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되게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약간 빼고 나머지 색으로 지정을 해주면 되죠. 그러면 아까 푸른빛이었는데, 푸른 계열이었는데 지금은 다른 색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를 다시 변경해도 되겠죠? 자, 이게 레이어 색상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뒷면 색상이에요. 이거를 방향이 반전이 됐다면 얘를 클릭을 하고 방향 반전, 오른쪽 클릭, 마우스 요거의 명령어 아이콘에 대고 오른쪽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30개 배열을 해야 되겠죠. 원형 배열, 0엔터, 항목 30개, 엔터 3번. 이렇게 하면 됐죠. 됐어요. 보석 잠깐 숨기고 주인공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차집합 선택하고 원래 개체 삭제 아니요 하고 여기에서 탑에서 드래그를 해도 돼요. 구분이 확실하잖아요. 이거 반지하고 그 다음에 요 차집합해야 할 거가 구분이 확실하잖아요. 그땐 드래그 하면 되고요. 좀 어렵다 그러면 개체 레이어, 개체 선택 클릭 해서 엔터. 자, 이땐 건들면 안 됩니다. 다른 거 누르면 안 돼요. 자,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얘를 숨기면 됐죠?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작업을 할 때 이렇게 네모나게 할 수도 있고요. 이 네모도 정사각형, 직사각형 어떻게 어느 정도로 타집합을 하느냐에 따라 구분을 할 수도 있고 지금 얘는 살짝 알값이 잡혀져 있잖아요. 이거는 작업하면서 계속 알값을 어느 정도 잡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부드럽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부드럽게 해놓으면 나중에 정으로 세팅을 할 때 좀 수고로움이 덜어져요. 네, 수고로움이 덜어지고 그다음에 요 부분도 필렛을 줄 때도 있어요. 네, 이 부분도 필렛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잡혀야 되네. 될란가 모르겠네. 이렇게 되면 여기 좀 안 되긴 했는데 요런 느낌. 그냥 차집합하는 거랑 여기에서 알값을 주고 들어가는 거랑 이게
제품의 아예 의미가 느낌이 달라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달라지도록 작업을 해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옆면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스칼럽 세팅이나 포니테일 세팅은 이런 식으로 요 U자 형태의 종류가 어떤 형식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정말 디자인이 천차만별로 가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구멍을 낼 때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아니면 여기 어떤 패턴에 타원은 잘 안 하고요. 어떤 패턴에 뭐 구멍을 내서 뭐 이중태 난집의 느낌을 주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이 부분에 구멍을 뚫어서 이 부분에 구멍을 뚫어서 하기도 해요. 집합을 해보면 또 다른 느낌으로 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멍을 뚫기도 해요. 그러면 제품 중량도 가벼워지고 조금 더 다른 느낌, 꼭 동그라미가 아니라도 여러 가지 옆면에도 디테일을 주는 게 요즘 많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응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차집합을 할 때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차집합을 했잖아요. 근데 차집합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차집합이 안 될 때는 일단 열려 있을 때 이 메인이 열려 있을 때, 메인이 열려 있을 때고요. 그 다음에 또 안 열릴 때, 아니, 안 될 때는 지금 요거 있잖아요. 요거. 요렇게. 이게 끝부분이, 아까 끝부분이 밖에 나와 있잖아요. 오버돼 있잖아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있을 때. 끝부분이 안으로 들어가 있을 때. 열려 있는데 끝부분이 안으로 들어가 있으면은 얘가 연장을 해서 생각도 안 하고 얘는 오류가 나요. 그 부분은 겹쳐져 있지 않고 어디에 범위가 설정되지 않기 때문에 차집합이 될 수 없다라고 얘가 뜹니다. 그런 경우와 또 어느 경우가 있냐면은 보통 보석하고 보석 커버는 같이 한 몸으로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룹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룹을 해서 움직이고 작업을 많이 합니다. 이때 다 배열을 하고 차집합을 할 때 얘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차집합을 누르고 개체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아까 좀 방금 그룹 했었잖아요. 근데 그룹이 된 것처럼 보이지 않고 개별로 얘만 선택이 된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됐을 때 차집합을 하면 얘만 이 빨간색 보석 커버만 차집합 대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룹으로 돼 있는 이 보석까지 차집합을 같이 해주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겹치게 돼 있는 그룹이 돼 있는 것들은 잘 차집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차집합을 할 때 애초에 전체 선택하고 그룹을 계속 풀어주는 거예요. 그룹을 풀어주고 얘를 뭐 숨겨놓든지 해서 차집합을 해주면 성공의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얘가 컨트롤 C, V 네, 제자리 붙여넣기. 나도 모르게 제자리 붙여넣기가 됐을 때예요.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제자리 붙여넣기가 될 때가 있어요. 또 특히 가운데 있는 경우는 미러 한다고. 네, 미러를 하는 경우. 여기까지 선택을 해서 미러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제자리 붙여넣기처럼 계속 중복되는 오브젝트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거를 모르고 얘를 선택을 하고 불차집합으로 개체 선택을 하게 되면 같은 자리에 똑같은 형태가 여러 개가 붙어 있어서 이게 또 오류가 많이 나요. 이게 정말 오류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기 정말 똑같이 붙여져 있다면 아주 정확히 중복된 개체 선택이 있다면 개체가 있다면 이걸로 선택을 하면 선택이 돼요. 여기 모두 선택 있죠? 클릭을 하고 요거 정확히 중복된 개체 선택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중복된 거를 찾아요. 아까 얘기한 5개, 6개 정도 있었고 2-3개 정도 있었잖아요. 이거를 선택을 하고요. 중복된 개체 선택을 하고 델키 누르면 하나씩만 남겨줘요. 네, 하나씩만 남겨줘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한번 거친 다음에 하고요. 그다음에 대충 정확하지 않게 그냥 겹쳐진 것들은 이렇게 일일이 찾아서 선택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네, 일일이 찾아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유념해서 작업을 해야 합니다. 애초에 중복되지 않는 게 좋고요. 그래서 차집합을 성공할 수 있는 요건들을 알려드렸어요. 안 되는 것들도 알려드린 거죠, 결국은. 그리고 너무 정확하게 서로 붙어 있으면, 네. 여기에 뭐 다른 거에 끝점이 이렇게 맞아 있다. 근데 이 부분에 이게 입체라고 치면은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차집합이 돼야 된다. 이미 너무 딱 맞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집합이 가끔 가다가 내가 너무 잘 해놓고 정확히 잘 해놓은 것 같은데 안 될 경우는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돼요. 그룹이 돼 있지 않은지, 그 다음에 열려있는 오브젝트로 차집합을 해야 할 때는 얘가 원래 주인공보다 안으로, 끝에 열려있는 선분이 안으로 들어가 있진 않는지, 이건 무조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는지, 너무 딱 맞지 않은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하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궁금한 거 있나요?